병원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마 치료 효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즉 안정성에 대한 것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브랜드 인지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겠죠. 슈링크, 볼륨머, 포트라 모두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링크는 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시술 시 필요에 따라 MP, 노멀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여 환자의 니즈에 맞는 치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볼륨어는 순행식 쿨러로 지속적인 쿨링을 제공하여 환자의 통증을 극적으로 줄였습니다. 고주파 시술 시 통증은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모노폴러 RF의 팁 구조 개선을 통해 화상사고의 위험을 줄였다는 점은 현장의 의료진에게 가장 어필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포트라는 755, 808, 940, 1064 나노미터의 4개의 파장을 사용하여 피부 전층의 고루 에너지를 조사함과 동시에 940 나노미터의 파장이 추가됨에 따라 통증을 감소하고 피부가 어두운 환자에 있어 시술 안정성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시술이 어려웠던 남자 환자, 외국인 환자 등 치료 범위가 넓어져 환자 맞춤형 치료에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원 에너지의 물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 리프팅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파장을 추가하면서 진피의 얕은 층부터 근막의 깊은 층까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밀한 장비입니다. 또한 넓은 스팟 사이즈를 도입하여 빛의 직진성을 강화하였고 이는 시술자의 의도대로 시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면 노화는 단순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마스 A1, 진피 콜라겐 감소, 피하 지방 재배치, 그리고 피부 광학 특성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다층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단일 모달리티 기반 시술은 특정 층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리프팅, 타이트닝, 그리고 피부결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볼링크 4D의 장점은 이러한 노화 과정을 층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이프는 스마스 레이어의 포컬 서멀 코어글레이션을 형성하여 스트럭처 리포지셔닝을 유도할 수 있고, 즉 처진 연부 조직의 위치 자체를 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모노폴러 RF는 진피 전반에 볼륨메트릭한 히팅을 유도하여 콜라겐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이런 더말 스티프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런 메카니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이프로 만들어진 구조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파장 멀티 웨이브랭스 다이오드 레이저는 진피 전층의 균일한 광열 분포를 형성하여 이런 더말 리모델링과 옵티컬 리파이먼트를 동시에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피부결과 톤이 개선되면서 리프팅 효과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볼링크 4D의 핵심은 단일 기전이 아니라 스마스, 진피, 그리고 광학적 피부 특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에너지 레이어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트럭처 리포지셔닝, 메카니컬 리인포스먼트, 그리고 옵티컬 리파이먼트의 조합이 리프팅과 타이트닝의 결과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볼링크 4D의 큰 장점은 모든 리프팅이 필요한 환자한테 권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환자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세 가지의 장비의 에너지 강도와 샷수를 조절하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프팅과 피부결 개선을 함께 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포트라의 총 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의 프로토콜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크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슈링크 샷의 비율을 좀 높이는 편입니다. 볼륨어의 경우 모든 환자를 동일하게 하지만 통증 민감도에 따라 샷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포트라의 경우도 환자의 통증의 민감도에 따라 샷의 강도를 조절하며 이런 스태킹의 정도를 조절합니다만 시술의 에너지를 환자마다 좀 동일하게 하는 편입니다. 보통 볼링크 4D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기로 시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55, 808, 1064 나노미터에 940 나노미터 파장이 추가되었습니다. 940 나노미터 파장은 이 파장의 특성상 물, 헤모글로빈, 지방에 대한 반응도가 높아서 피하 조직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멜라닌에 대한 반응도가 낮아서 사실 기존의 시술이 어려웠던 피부가 어두운 환자에서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이런 하이프웨이의 스마스 레벨에서 이런 콜라겐이 수축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RF와 레이저에 의한 진피, 이런 서멀 스티뮬레이션으로 피부가 약간 타이트해 보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주 계열에 걸쳐 이런 파이브블라스트 액티베이션과
콜라겐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피부 탄력과 타이트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 병원에는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는데 특히 중요한 촬영 일정을 앞두고 포트라 시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술 직후 피부 톤이 보다 균일해 보이고 피부가 한층 타이트해 보이는 즉각적인 피부 컨디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어려운 케이스로는 잦은 야외 활동으로 모공이 확대된 여성이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모공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른 이런 니들 RF 장비와 주사제를 사용하였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포트라를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되었고, 포트라를 사용하고 난 후 그 남편분에게 드디어 피부과에서 돈 쓴 효과가 보인다 라고 만족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트라의 75808 나노미터 파장이 이런 진피의 모공 주변 콜라겐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모공 수축에 관여했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피부톤의 균일도 개선이나 피부결 개선과 같은 이런 스킨 퀄리티 개선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넓은 모공, 피부톤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교적 낮은 멜라닌 의존도의 광열 자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색 개선이나 색소 치료 이후에 피부 컨디션 관리 목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술을 단순히 리프팅 장비로만 보기보다는 진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피부의 전반적인 스킨 퀄리티를 높이는 치료 옵션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치료할 환자는 30대 여성으로 전체적인 탄력이 떨어졌다고 내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살이 지방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슈링크는 300샷으로 조금 페이스 라인을 컨투어할 거고요. 그 이후에 볼륨어 300샷 통해서 얼굴 전체 탄력 개선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라로 이런 잡티 제거와 함께 리프팅 시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라인드긴 하지만 이 환자분은 피부가 얇고 지방층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3.0 팁만 사용해서 조금 리프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2.5 샷당 2.5 레벨로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모노폴 RF는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빠르게 하고 시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리핏 모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마 같은 부분 그리고 뭐 눈꺼풀에 아이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리핏 모드보다는 베이직 모드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특히 볼륨어는 수냉식 쿨링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300샷 이하 300에서 400샷까지는 굉장히 쿨링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술 시간도 굉장히 600샷 기준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효율성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볼링크 4D 할 때 슈링크나 이런 포트라이 샷수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모노폴 RF의 경우 300샷을 기준으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술은 특히 앞광대 쪽에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있는 부분에 조금 많이 에너지를 중첩시켜서 시술하고 있는 편입니다. 포트라는 인텐시브와 다이나믹 모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텐시브 모드는 말 그대로 인텐시브, 조금 스태킹하면서 에너지를 좀 깊게 조사하는 방식이고, 다이나믹은 문지르며 러빙하면서 시술하는 모드이며 조금 골고루 에너지를 제공하려고 그런 식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텐시브 모드부터 할 건데, 그 포트라의 큰 장점은 마이너스 5도씨까지 우리가 쿨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 조금 피부가 얇은 편에 속하고
통증을 조금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성, 통증 감소에 포커스를 두고 시술해 보겠습니다. 지금 펄스 카운트는 5, 그리고 플런스도 5줄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증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환자의 통증을 계속 체크하면서 시술하는 것이 이런 통증의 유무와 그리고 화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 조금 속도도 많이 향상되었고, 보시면 지금 팁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기존 다른 타사 장비보다 30% 이상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에너지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팁이 커야지 사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빛이 직진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층까지 에너지를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료진이 원하는 대로 치료하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으로 시술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의 경우 조금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느낌보다는 좀 피부 전층에 좀 골고루 에너지를 전달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사실 여기 다이나믹 모드가 포트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Hz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조사되고, 타사의 제품에 비해서는 지금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조사되고 있는 건데, 이 쿨링 시스템도 강력해졌기 때문에 환자가 좀 통증 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팁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팁과 환자의 피부를 접촉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손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시술하기도 합니다. 지금 0.7 줄로 시술하고 있는데, 속도는 30Hz 일단 시작했고요. 이제 환자의 통증 경과에 따라서 여기서 Hz를 좀 높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높이기도 하고, 아니면 환자가 좀 통증을 느낀다고 할 경우에는 단위 시간에 에너지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속도를 조금 낮추기도 합니다. 지금은 0.7에 30Hz로 시술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속도를 더 높여 볼게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이런 러빙하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이나믹 모드만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이나믹 모드만 사용했을 때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광대처럼 조금 깊은 층, 지방이 좀 있는 층에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시도 하고, 살이 많이 없는 층에는 약간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시술하면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습니다.